우리는 삶에서 종종 예기치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깊은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위에서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흥미로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들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 관계와 행동에서 나오는 진리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사고와 도덕적 가치에 근거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외적인 매력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종종 매력적이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우리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뛰어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며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러한 외적인 매력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외적인 모습에 숨겨진 내면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자주 대화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결국 그들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관심이나 배려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성향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관찰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적 반응이 아닌 그들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공감의 부족. 악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이를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그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용하려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직원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거나 동료가 당신의 성공을 비하하는 경우 이는 공감의 부족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조작과 거짓말.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진실을 추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타인을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기억이나 인식을 왜곡시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말한 내용을 지적하면 그들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거나 너가 착각하고 있다 며 진실을 왜곡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점차 자신이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조작적인 행동을 엄격히 비판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행동을 합니다. 조작과 거짓말은 인간관계의 근본을 파괴하며 결국 진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권력 남용. 악한 사람들은 또한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위치나 영향력을 이용해 타인을 통제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사회적인 위치에서 높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타인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철학자들은 권력의 남용을 경고하며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내면에서 도덕적 타락을 겪게 됩니다. 5번째, 꾸준한 갈등 유발. 악한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논쟁을 일으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중심에 서기를 원하며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들을 비판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번째, 감정의 조작. 악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길트 트리핑, 죄책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통해 타인을 조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할 때 그들은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왔는데 이렇게 반대한다고? 라며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이용해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행동을 감정 조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깊은 죄책감을 주거나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들게 하여 결국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들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권고합니다.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조작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며 그것이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조작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책임 회피.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을 때 팀원들을 비난하거나 외부 요인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보호하려 하며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팀이나 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만약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개인적인 성장이나 진정한 관계에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면 성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삶의 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이런 악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과도한 자아중심성. 악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항상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타인의 필요와 감정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깊이 비판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며 그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을 구별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단지 그들의 성격이나 외적인 특성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의도와 맥락이 있으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지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와 도덕적 가치에 근거한 판단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